안녕하세요. 성공학교입니다. 노후 준비 없이 늙어버린 선배님들이 많은 대한민국. 물론 무료하거나 일하는 즐거움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반 이상은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5.8%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 고령층이 계속 일을 한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많은 35.6%가 일하는 즐거움을 위해, 4.3%는 무료해서 사회가 필요해서 건강을 유지해서 등 반 이상이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55세에서 79세, 즉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가 2023년 올해죠. 올해 기준으로 무려 60%가 넘습니다. 60%가 넘는 분들이 55세에서 79세 분들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가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아파트가 한 채 있다면은 건강보험료와 아파트 관리비, 생활비 등을 내면은 돈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거는 취업자와 구직 활동을 한 실업자의 비율이기 때문에 진짜 60%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 통계로도 그 부분이 나오는데,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이 OECD 국가들 중 43.2%로 가장 높습니다. 다른 나라의 보통 2배 이상인 거죠. 여기서 중위소득 50% 기준은 1인 가구는 111만원 정도 되고요. 2인 가구는 184만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 해당 이미지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인 거예요. 저희 선진국인데 은퇴 연령층 절반 정도가 중위소득 50% 이하인 거죠. 그러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노후생활 월 24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안정적이게 노후생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월 470만원, 풍요롭게 살고 싶다 하면은 월 73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함에도 월 240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생활비 같은 거 보시면은 기초생활비 월 558만원에 건강검진 비용 월 30만원, 의료비 월 14만원, 대외활동비 월 23만원, 여행 월 15만원 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여기서 기초생활비 같은 경우는 이것도 16년도 기준이에요. 16년도 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라이프 스타일별 소득 대체율 적용한 게 월 15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활비, 건강관리, 사회활동을 다 합친 금액이 월 240만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후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월 240만원에 맞춰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선은 워크넷에 올라온 구인 건수 분석을 한 거고요. 구인 공고 4건 중에 1건은 자격을 요구하거나 우대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자격을 요구하는 채용 공고는 어떤 점이 다른가 라고 하면은, 자격이 필요 없을 때 대비해서 특히 국가기술 자격 같은 경우는 급여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타 자격보다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은 구인 공고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자격 같은 경우는 자격증 전체로 보기엔 좀 애매하긴 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운전면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순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으로 보자면은 1위가 지게차 운전 기능사, 2위 건축기사, 3위 한식조리 기능사, 4위 전기기사, 5위 토목기사, 6위 전기산업기사, 7위 전기기능사, 8위 직업상담사 2급, 9위 용접기능사, 10위 정보처리기사, 11위 건축산업기사, 12위 전기공사산업기사, 13위 에너지관리기능사, 14위 자동차 정비기능사, 15위 컴퓨터 활용능력 2급, 16위 건설안전기사, 17위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18위 전기공사기사, 19위 수질환경기사, 20위 산업안전기사와 같이 이런 자격증들이 좀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관련 법률에서도 보면은 자격 취득자를 고용하도록 하면 구인 공고가 많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큐넷에서 자격 정보, 종목별 상세 정보, 우대 현황을 클릭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자동차 운전면허라던가 지게차 운전기능사, 굴삭기 운전기능사 등 모든 업종에서 활용도가 높고 인기 있는 자격증도 있고요. 전기 분야 같은 경우는 전기기사 등 5개 자격이 상위 20위에 속해 있어서 취업할 때 유리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는 직업상담사 2급,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 구인 공고에서 자주 언급되었고요.
미용사 등 주로 창업하는 분야 같은 경우는 이번 순위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구인 공고별로 이제 주요 업종별로 인기 있는 자격증. 왜냐면은 하고 싶은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인기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보면은 구인 공고에서 많이 요구된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좀 취업을 이제 채용을 많이 하는 곳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걸 구인 공고를 많이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에서도 이제 어떤 자격증이 유명한지 그걸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1위가 지게차 운전기능사, 2위 용접기능사, 3위 전기기사, 4위 전기기능사, 5위 전기산업기사고요. 이제 보건업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1위가 요양보호사, 2위가 사회복지사, 3위가 간호조무사, 4위가 보육교사, 5위가 간호사 순인데 지금 이게 순서대로 구인 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구인 건수가 가장 많은 거 먼저 하는 거예요. 제조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 다음에 도매, 소매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맨 처음 한 게 제일 구인 건수가 많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매 및 소매업 같은 경우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가 1위, 2위가 웹디자인 기능사, 3위 자동차 정비 기능사, 4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5위 정보 처리 기사. 건설업 같은 경우는 1위 건축기사, 2위 토목기사, 3위 건축산업기사, 4위 전기공사산업기사, 5위 건설안전기사고요. 숙박 및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1위 한식조리사 기능사, 2위 영양사, 3위 양식조리 기능사, 4위 제빵 기능사, 5위 전기산업기사고요. 교육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1위 보육교사, 2위 한식조리 기능사, 3위 직업상담사 2급, 4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5위 유치원종교사 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 임업 및 어업 같은 경우는 1위 산림기사, 2위 지기차 운전기능사, 3위 굴삭기 운전기능사, 4위 산림공학 기술자, 5위 전기산업기사고요.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는 1위 정보처리기사, 2위 직업상담사 2급, 3위 정보처리산업기사, 4위 정보통신기사, 5위 정보처리 기능사고요.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같은 경우는 1위 수질환경기사, 2위 굴삭기 운전기능사, 3위 수질환경 산업기사, 4위 대기환경기사, 5위 전기기사가 있고요. 금융 및 보험업 같은 경우는 1위 손해자동사, 2위 건축기사, 3위 워드프로세서, 4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5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있고요. 전기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같은 경우는 1위 전기기사, 2위 가스기능사, 3위 전기산업기사, 4위 전기공사산업기사, 5위 전기공작기사까지 있고요. 보시면은 아까 전에 이거 보셨죠? 지게차 운전기능사, 굴삭기 운전기능사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활용도 높거든요. 보시면 지게차 운전기능사 있죠? 지게차 운전기능사 있고 여기도 지게차 운전기능사 이런 식으로 지게차 운전기능사라던가 굴삭기 같은 경우도 굴삭기 운전기능사 이렇게 좀 다양한 직군에서 활용도가 높은 곳도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도 있으면 당연히 좋고요. 운전면허라던가 지게차 운전기능사, 굴삭기 운전기능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취득할 수 있으면 취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 및 업종별로 인기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안내드렸고요.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